네, 자기계발과 진로 수업을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차 10주차 2차 시 수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이란 어떤가? 직장 생활에서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 멤버들과 조직 구성원들, 팀원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조직 내부나 외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고 조정해주고, 고객의 니즈를, 요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뭐요?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에 따라서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하위 능력으로 팀워크 능력과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항상 빠지지 않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그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 대인관계의 능력의 중요성은 어때요? 날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학교나 기업에서 이렇게 모든 학습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도 있거나 또 습득하는데 적절한 기본 교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이 대인관계 능력을 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고 체험, 사례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을 진단하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한 것 같이 대인관계 능력에서 하위 능력으로 5가지가 있다. 팀워크, 아주 중요하죠.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과 갈등 관리, 어떻게 우리의 일상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또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해낼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나 또 협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이 고객 서비스 능력.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능력 5가지가 있다.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 능력.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이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거. 참 말이 쉽지. 참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람들과 매일 접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낸다는 거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충돌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능력을 더 높여 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건인 거죠. 먼저 팀워크 능력, 팀 구성원으로서의 조직 구성원들과 어때요?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뭐예요? 팀워크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리더십 능력으로 팀 구성원들의 업무가 향상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 입장이고 CEO 입장에서 봤을 때
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지시를 하고 업무 명령을 오다 내리는 것.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업무를 잘 오다 내용대로 잘 하고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향상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사기가 저하됐다든가 업무에 의욕이 없을 때 동기화, 잘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조직의 목표나 팀의 목표, 미션이 있죠. 이거를 제시하고 공유하면서 이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거 능력도 더 나아가서 포함해서 리더십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갈등 관리 능력인데요. 직장 생활에서 팀 구성원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죠. 이런 갈등이 많이 발생했던 이거 원만하게 조절하는 능력. 여러분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지 아직 않아서 그렇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직장 내에서 팀 구성원의 갈등이 엄청 많다. 업무의 협조 관계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때로는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원만하게 조절 잘하는 공직자들도 많았고요. 팀원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갈등을 조작만 하고 해결할 줄도 모르고 갈등만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죠. 그러나 총괄적으로 이러한 것을 아우리고 원만하게 조절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비전하는 그 향해서 업무가 향상되도록 하는 갈등 관리 능력. 다음으로는 협상 능력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이 협상 능력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으로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요.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대응 방법이죠.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것이 대응 방법을 마련해서 어때요? 이 마련해줘야 고객들은 만족하게 됐죠.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고객 서비스 능력이다. 그래서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인데 그 구체적으로 5가지 능력이 발휘되어야 대인관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하위 능력으로서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들이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라는 도표상의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능력 중에서도 이렇게 10가지의 기초 능력이 있죠. 의사 소통 능력, 수리, 활용, 정보 활용 능력이 이 기초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 기술 능력은 업무 처리 능력에 되는데 오늘 우리가 10주차 배우고 있는 대인관계의 능력은 직장을 어떻게 잘 적응할까? 직장 적응 능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직장의 적응을 잘 하기 위한 능력으로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 조직 속에서 직업의 윤리를 잘 지키면서 직장에 자기 적응하겠어요. 자기 개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자기 개발 능력. 이 4가지 능력이 발휘되어야 직장 적응 능력을 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수준별 중요도나 활용도를 보게 되면은요, 기초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과 직장 적응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장 적응
능력은 상당히 높은 단계, 중요한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이 상당히 46.3%나 차지하죠. 그리고 스피치 능력이 19.4, 자격증이 10.5, 전공 지식이 7.7, 컴퓨터 6.6.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들이 강했고요, 자기를 컨트롤 능력도 좋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지식과 태도가 참 필요하죠. 그래서 능력과 태도의 사이에 여기서 대인관계,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걸 도표상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크게 봤을 때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직 내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대인관계 능력의 목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부 목표로 대인관계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세부 목표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어때요? 협상, 리더십, 갈등관리, 고객 서비스, 팀워크, 이렇게 5가지 하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팀워크 능력,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십 능력, 조직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협상 및 갈등 관리 능력,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객 서비스 능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은 뭐냐?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학교 성적보다 EQ다. 이모셔널 퀘티언트, 감정지수. 학교 성적보다 감정지수를 중요시해요. 자제를 극복하는 태도, 감정 통제 능력,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 그리고 지적 능력이나 재능이 한 15%지만 대인관계는 약 85% 작용하게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과 업무 능력 성진인데 대인관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 중 나는 이런 점에 참 좋은 점이 있고 현재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 다 나름대로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의 좋은 점, 개선할 점, 자기만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인관계에서 나는 이런 점이 참 좋다.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잠깐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나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다는 것이 생각이 들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자신의 사람됨, 깊은 내면,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의 감정은행 계좌라는 게 있는데, 감정계좌란 인간관계에서 구축하는 신뢰의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요, 배려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면 내가 있어요 감정계좌에 입금이 되는 격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지켰고요, 잘못한 일을 또 반복해서 하게 돼서 늘 사과를 하게 될 때는 이거는 출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늘 입금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늘 감정계좌에 입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삼정을의 예금을 적립하기 방법으로 사소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약속을 잘 지키고 늘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진지한 사과 이렇게 했을 때는 감정은행 계좌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보겠는데요. 대인관계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직 내부에 뭐를 엄만히 해결한다 그랬죠? 뭐를 엄만히 해결하고 고객에 뭘 충족시켜주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조직 내부의 갈등을 엄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뭐요? 니즈를 충족시킬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자신이 사람이 되는 것, 깊은 내면 이런 부분을 갖는 것, 그리고 감정은행 계좌에 예금을 적립하는 6가지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죠. 기억이 되나요?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양보 참 중요하다. 사소한 거에도 관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고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진지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정은행 계좌 예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닌 것. 어떤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노력하고 상대방의 사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과를 하고 이것은 4번이 되겠죠. 하위 능력별로 먼저 팀워크 능력인데요. 팀워크 능력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러죠? 그래서 팀워크는 팀 플러스 워크다. 팀이 일을 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거. 이거.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팀워크다.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팀워크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팀워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가 뭘까요? 항상 팀원 간의 공동 목표 의식과 강한 도전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상호 신뢰예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또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중요하죠. 솔직한 대화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섯 번째로 강한 자신감과 상대방의 사기를 드높여주는 거. 이게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보면 조직에 대한 이해, 우리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직을 제대로 목표나 미션도 알지 못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항상 나 중심적으로 개인,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이거 팀워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항상 내가라는 자의식이 강해돼. 항상 내가 주인이 돼. 항상 모든 걸 나만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의식이 강히 넘친다. 질투나 시기로 인한 파벌. 그 조직에서 남이 잘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되는 어때요? 질투와 시기로 이렇게 또 오히려 파벌을 일으키는 것, 이건 팀워크의 저의 요인이다. 그리고 그릇된 우정과 인정, 또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팀워크의 조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효과적인 팀, 정말 일 잘하는 팀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고성과 팀을 효과적인 팀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항상 명확한 팀의 사명이나 목표를 세우고 늘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창조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항상 결과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명쾌한, 명료한 자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요. 뭔가 조직화,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고 팀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어때요? 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성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리더십을 공유하고 구성원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지원을 해주고요. 팀 풍토를 조성하면서 의견 분리치 이런 거를 잘 해결을 건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항상 오픈된 소통, 또 뭔가를 주관적으로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하려고 하고요. 팀 자체의 효과성, 이 부분에 평가하는 이렇게 팀워크에서 효과적인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팀 발전 과정을 보면 1단계 영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취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팀워크 능력이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멤버십은 팔로우시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서 훌륭한 멤버십은 팔로우십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어때요? 팔로우십과 멤버십의 개념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의 유형은 주도형, 실무형, 수능형, 소외형, 수동형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멤버이 주도형이다. 실무형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팀의 증후는 그냥 항상 생산성과 성과가 하락되고 이거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 팀의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조직 불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고 할당된 임무나 관계에 대한 혼돈과 결정에 대한 오해, 또 이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불이행하고요. 냉담,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비효율적인 회의 방식, 주관적인 이런 회의와 리더에 대한 높은 한 사람은 리더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팀의 징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생산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 팀워크를 촉진해야죠. 그래서 동료 피드백을 참 장려해야 하는 거. 그리고 명확하고 간명한 목표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런 그 행동과 수행을 관찰하고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뛰어난 수행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래서 동료 피드백, 장려 이게 생산적 팀 만들기의 우선이다. 두 번째로 갈등 해결하기. 그래서 늘 자신이 보기에 상대방이 꼭 해야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재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요. 창의력 조성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때요? 조용하거나 새로운 팀원에게 손을 내밀고 이런 많은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참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의 3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신뢰를 쌓고 또 성과를 내는 거. 이게 팀워크의 3요소다 보고 있어요. 이런 방금처럼 팀워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거. 팀워크란 건 뭐였어? 팀워크란 구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가진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팀워크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하고 그 집단의 멤버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만드는 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팔로우십, 멤버십과 팔로우십 개념은 같은 것이라고 했죠. 멤버십 유형을 연결해 봤죠. 자립적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소행이고, 수능에 뭐요? 팀플레이를 하면서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하는 거. 실무형은요, 조직이 운영 방침에 민감한, 그리고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실무형. 그리고 수동형은요, 판단과 사고를 리더에 의존하고 지시가 있어 행동하는. 그런데 주도형은 뭐요? 가장 이상적인 멤버십의 주도이다라고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고 참여하고 성과 내는 거, 이 세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로 리더십이 능력입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어때요?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조직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리더십은 긍정적인 강화법을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도 코칭이 필요한데요.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이 파트너를 이루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성장할 쪽으로 지원하는 과정이 코칭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칭 기술은 언제 필요한가? 그래서 코칭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코칭은 관리가 아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코칭이 개인에게 주는 혜택은 직원은요, 기업에 값진 기여를 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또 둘째 시간이 또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둘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